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락이 어디까지 될 건지, 그다음 하락이 했던 이유는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2025년도 4, 4분기 딜리버리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데, 자, 요것 때문에 좀 주가가 좀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죠. 자, 2025년도 3분기 때를 본다면은 딜리버리 자체가 한 49만 7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2025년도 4, 4분기가 42만 2천이라서 한 15% 정도가 일단 좀 하락이 된다는 거겠죠. 자, 요거 자체가 조금 더 시장에서 안 좋게 나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주가 자체가 좀 흘러내리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물론 아무래도 주가 많이 올라왔는 데 따른 좀 부담감도 있습니다. 직전 고점에 따른 그런 것들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025년도에는 160만 대, 그 다음에 2026년도에는 175만, 그 다음에 200만, 2027년도가 200만이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2028년도는 230만, 그 다음 300만이 2029년도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물론 지금 요런 데다 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로보택시라든지 아니면 저 로봇 있죠. 그쪽 시장에다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게 약간은 출렁은 그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제 그에 반해서 지금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있죠. 요 분야는 좀 많이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때 12.5인데 13.4로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2025년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45.9, 그 다음에 63.9, 87.7, 그 다음 112.2, 그 다음에 일단 141로서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일단은 지금 이제 이익이라든지 매출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마진, OP 마진 이런 것들이 이것보다는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잘 나오는지도 우리가 한번 체킹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것은 4분기 배송량 부족의 가능성 이런 것들보다는 자, 오스틴에서 로보택시에서 안전 모니터를 갖다 일부라든지 전부 제거할 것인지, 자, 그런 것들 발표가 있는지 그런 것들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봤는데 요거 조금 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완전히 전부 제거됐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좀 주가 상승이 또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상승 동력 중에 하나가 로보택시에서 안전 모니터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곧 시작될 것임을 시사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연말까지 오스틴에서 이를 실현하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의 요소가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기를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주가가 47% 급등한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월 초에는 지금 이제 M7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4% 상승, 그 다음에 15%밖에는 테슬라가 상승하지 않았는데, 월 말로 갈수록 지금 M7 22% 상승한 데 비해서 테슬라가 지금 현재 47% 급등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에서 지금 이제 P 레이쇼를 본다면 213배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높다. 그래서 장기 이익의 성장률 자체가 한 35%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퍼에 한 6.1배나 현재로서 받고 있는 것이 좀 테슬라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즘 저것도 뭐 6년치 이런 것들을 땡겨와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좀 많은 일단은 지금 이제 이익 성장률 대비해서는 좀 P를 너무 많이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되고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의 기대치가 조금 높아서 기대치에 대한 약간의 밸류에이션의 조정이 있지 않나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건 일단 EPS 추정치가 2.129 정도 되고 있다는 거. 요 빨간 선이 EPS입니다. EPS가 계속해서 일단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어닝 퍼 쉐어 기업의 이익은 내려가고 있는데 주가는 466불대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1년 전하고 1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그래서 1년 전에는 지금 이제 한 4.07까지 되고 있었습니다. EPS 자체가. 자, 그렇다면 1년 전에 4.076 됐던 것이 지금 2.129 정도 되고 있죠. 그럼 반토막이 났다는 이야기겠죠. EPS에 기업이 이익이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달리고 있다. 조금 아이러니하죠. 자, 그런 가운데 있던 보통 EPS의 함수가 주가인데 이 EPS에다가 붙은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알파가 아까 말씀드렸던 로보택시다. 그 로보택시 안에서 사람들이 옆에 타는 사람들을 없앨 때는 더 많은 시너지가 효과가 나타난다. 자, 그런 것들이 현재로 품어지면서 466불까지 올라와 있는 것이 현재 테슬라의 모습인데,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향후 더 발전된다면 주가는 좀 갈 수 있다. 근데 약간의 딜리버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조정을 조금은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게리 블랙이 또 한 번에 계속해서 일단 좀 비판하는 결들이 있는데 일부는 맞는데 완전한 일리는 있다 이렇게 보긴 힘듭니다. 그 이유를 본다면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자율주행 기술에서 테슬라를 갖다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런 주장이 있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믿고 있죠. 지금 현재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본다면은 5개 정도의 회사들, 구글, 바이두, 포니, 와일리, 그다음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자율주행 차량의 호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주당에 75만 건의 유료 로보톡시를 갖다가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이 등장할 거고 테슬라도 결국은 따라잡을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부는 있는데 일부는 맞는 말인데 틀렸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겠죠. 일단은 데이터에서 많이 못 따라온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이 데이터에 축적된 데이터를 갖다가 따라올 수 있는 회사가 없다. 자, 물론 바이두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일단은 지금 중국 걸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일단 중국에 국한된 거고 지금 테슬라는 뭐 전 세계적으로 다 하는 거니까 그 데이터를 갖다 따라올 수 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못 따라온다는 것들. 자, 두 번째는 일단 제조라는 기술적 있죠. 매뉴팩처라는 기술. 자, 그거 자체도 지금 따라오기 힘들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 업체들이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겠지만은 그거와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컴퓨팅 기술, 지금 인공지능 기술 자체를 갖다가 여기하고 이거하고 다 접목이 돼서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잘할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제조와 데이터. 자, 거기다가 지금 모습에서 인공지능의 알파까지 그 세 가지를 전부 다 할 수 있는 회사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하나로 일단 묶어본다면 이런 거겠죠. 구글에 지금 이제 그런 인공지능 있죠. AI 분야. 그 다음 바이두에 일단 제조라든지 이런 것들 따라와야 되겠고, 제조 매뉴팩처. 그 다음 데이터 같은 거는 누가 또 따라와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중국 업체라든지 다른 데서 와일리, 아마존 이런 것들 다 더해야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회사가 테슬라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따라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회사를 다 더해야만이 테슬라하고 비슷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은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그런 것들 통해서 좀 불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에 반해서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죠. 기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경쟁 구도를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010년도에서 2021년도 사이에 테슬라의 수직적 통합 규모의 경제 덕분에 전기차 시장에서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연간 2천만 대 전기차를 생산할 것이라는 주장을 들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목표를 제기하자 기술 전문가가 아니란 이유로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근데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전기차 생산량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경쟁이 심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일리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도 지금 로보택시 역시도 지금 이제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쟁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 것이 테슬라가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게죠. 그래서 뭐 테슬라가 완전히 이걸 갖다 독점한다. 자,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어느 정도 과점은 미국 시장이란지 이런 데서는 될 수가 있다. 자,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테슬라하고 외모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는 이제 인간적인 접근이냐, 인간적인 접근 방법은 아무래도 테슬라겠죠. 근데 이거는 퍼펙트한 드라이버를 접근하는 것이 외모입니다. 자율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더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 그래서 라이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카메라를 사용한다는 것들. 또 하드웨어 코스트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죠. 3만에서 5만 달러. 여기는 지금 이제 1,500달러 정도 되고 있으니까 이런 데 있어서 좀 차이가 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외모하고 테슬라를 비교해 봤을 때 테슬라가 아무래도 강점이 많다는 것이 이런 점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테슬라를 일단 오각형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오각형이 1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이 10점 만점 안에 다 들어가야만이 정확한 일단 지금 가장 잘 나가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파란 게 웨이모고 빨간 게 테슬라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성이 있죠. 확장성은 10점 만점 중에서 한 8점 정도 되고 있는 것이 테슬라다. 확장성은 좋겠고, 그 다음 데이터 수집이 있죠. 데이터 수집하는 것도 역시나 테슬라가 잘 나간다. 그래서 확장성, 데이터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테슬라가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드웨어의 코스트 비용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슬라가 잘 나가고, 요 세 가지는 잘 나가는데,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잘 나가는 거 웨이모에서는 웨이모가 여기는 잘 나가고 있죠. 외모가 여기서 한 8점 정도 받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지금 다른 것보다는 레귤레이션이 있죠. 이런 것들 규제 승인을 잘 받고 있다는 것들. 요건 일단은 지금 이제 아무래도 웨이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요것도 웨이모가 좀 잘하고 있죠. 현재 지금 이제 실용성이 되고 있는 것이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는 웨이모가 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테슬라가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각형에 근접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테슬라가 되지 않겠는가. 그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있죠. 확장성, 그 다음에 일단 코스트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웨이모가. 자, 그런 가운데 이 오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테슬라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중에서도 압도되고 있는 것은 데이터의 규모의 일단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millions of mile에 한 10 정도 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1000 정도 되고 있으니까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겠죠. 자, 그만큼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는 지금 잽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비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트 있죠. 비용에서 본다 하더라도 웨이모 같은 라이다가 지금 이제 3만 정도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레이더 같은 게 3천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 카메라가 2천, 자, 거기다가 컴퓨터가 5천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테슬라는 그냥 컴퓨터만 800이면 끝난다는 거겠죠. 자, 그만큼 일단 비용에서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것이 웨이모하고 테슬라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안전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US 에버리지를 본다면 한 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퍼티 데미지 나는 것이. 자, 그런데 일단 테슬라, 지금 웨이모 같은 경우는 0.6밖에 안 되니까 웨이모가 좀 앞서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일단은 프로퍼티 데미지는 1.8 정도 되고 있다. 테슬라가 조금 더 웨이모보다는 많은 상태에 있다. 데미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인절입니다. 즉 말해서 사람들 간에 지금 이제 발생된 그런 사고 있죠. 자, 사고가 일단은 US 에버리지가 0.8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인절이 됐도 웨이모는 0.1밖에 안 되고 있고 반면에 지금 테슬라는 0.5 정도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인절이라든지 데미지 부분에서는 조금 더 웨이모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주가가 출렁거렸던 이유는 아무래도 LNF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랙의 배터리 계약 금액이 대폭 축소가 되었다. 요것 때문에도 조금 주가가 출렁거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LNF 자체는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의 배터리 공급 업체인데 거기서 테슬라와 계약 금액을 처음 계약 대비해서 극히 일부 수준으로 상당히 대폭 축소했다는 겁니다. 테슬라의 전기 픽업 트럭 부분에 부진한 수요를 방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배터리 소재 업체인 LNF는 공시를 통해서 테슬라의 고니켈 양극재를 공급하기로 했던 29억 달러 한 4조 원 정도 되고 있죠. 이 규모의 계약이 공급의 수량 변경으로 인해서 7,386달러에 불과하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주가 상승에 조금은 지금 이제 탄력을 잃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2023년도에 LNF와 사이버트랙에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4680 배터리 셀 소재 공급에 계약을 체결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수요가 당초 생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LNF의 계약을 갖다가 해지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안 좋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원래 4680 배터리 셀을 본다면 테슬라가 주행거리의 54%를 증가시킨다든지 아니면 차량당 킬로와트당의 비용의 56%의 절감의 효과로 인해서 25,000달러짜리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궁극적인 목표로 여기 왔는데 건식 전극의 공정의 복잡성 이런 걸 통해서 대량 생산이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트랙의 약한 수요가 이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680 배터리 셀은 앞으로 사이버캡에도 적용될 예정에 있는데 해당 차량의 생산은 테슬라가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을 달성할 때까지는 시작할 수 없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라도 조금은 지금 이제 좀 딜레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중국의 전기차가 술출이 급증되면서 BYD 연간의 판매량이 테슬라를 추월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약간의 시장이 부담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특별히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신흥시장과 선진시장 모두에서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랬던 이유는 특별히 아무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요 지역에서 테슬라에 관한 수요 둔화, 그 다음에 보조금 제도의 변화, 그 다음에 중국 차량에 둘러싼 지정학적이라든지 무역 긴장 고조,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둘러싸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멕시코하고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들. 자, 중국의 세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11월에 20만 대의 전기차를 수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7%가 증가한 수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멕시코는 단일 최대 수출의 대상국으로서 부상하고 있으면서 수출량의 2,367%가 급증한 19,344대를 기록하면서 중국산의 전기차 남비 시장 진출을 갖다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아시아에서는 11월에 11만 대 정도의 전기차를 수입해서 지역 최대 전기차 수입국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1%가 증가한 수치가 되고 있고, 유럽도 42,927대를 수입해서 63%가 증가됐다는 것들. 그래서 중남미라든지 카리비해 지역 자체가 283% 급증한 35,182대를 수입하면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연합으로의 수출은 39% 증가한 25,000
5,792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터키 이런 데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중국 차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경쟁에서 조금 테슬라가 아무래도 약간 밀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한 미국의 전기차 구매자 세금 공제 만료를 앞두고 테슬라가 일회성 판매 증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분석가들은 미국 기업의 실적의 목표치를 크게 밑돌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팩셋에 따르면은 4분기 차량 판매량은 44만 9천 대, 그 다음에 연간의 총 판매량은 7.7% 감소한 165만 대 정도로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자, 도이치뱅크는 더욱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4분기 판매량이 40만 5천 대, 그 다음 북미와 유럽에서는 3분의 1, 중국에서는 한 10분의 1 정도가 감소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특별히 미국의 수요가 9월에 종료되는 7,500달러의 연방세액 공제에서 여전히 적응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전환기가 도래되고 있다. 자, 반면에 BYD는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로 인해서 중국 내 수익성이 압박을 받자 해외 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추진해오고 있다. 자, 이런 점이 조금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테슬라에서는 좀 불리한 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테슬라는 중국 경쟁업체들의 유럽 시장 점유율 확대에 상당히 고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테슬라가 직면한 어려움은 유럽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 자료에 따르면 11월에 EU 내에서 자동차 신규 전국 이런 것들이 12,130대로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430대에서 감소되었다는 것들. 자, 시장 점유율이 2.1%지 1.4로서 줄어들었다는 것들. 자, 반면에 중국의 제조업체들은 강한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11월까지 전년 대비 3배가 증가됐다는 것들. 인데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11개월 동안의 유럽 시장에서 배터리 전기차는 여전히 18.8%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들. 전년 대비 15%가 증가되고 있다. 자, 물론 이런 데 있어서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로보택시로 넘어갔을 때에 누가 로보택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거냐. 자, 그게 뜨죠. 지금 이제 관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증가되고 있다는 거겠죠. 배터리 전기차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그런 관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는 판매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단체가 추적하는 기업 중 유일한 순수 전기차 브랜드로 남아있는데 사업 실적은 좀 부진하지만 기업 가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모든 서구 자동차 제조업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시총이 1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데 자율주행, 로봇공학 등의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전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특별히 머스크는 테슬라 사이버캡 로보택시가 2020년도 4월에 생산에 들어갈 것이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이 수요 회복의 잠재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는데 그게 주가에 이미 다 반영된 것이 아니냐. 자, 그렇게 현재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차트 분석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아무래도 51선 있죠. 이거 51선이 지금 이제 450불 정도 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지지 라인 때는 450불대다, 460불대 이렇게 좀 깨졌기 때문에 자, 그 라인대가 지켜지는지 그거 한번 보시고 만약에 그거 자체가 무너졌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2차 지지 라인 때 있죠. 자, 그거 자체는 한 440불대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450불대, 440불대가 현재서 1차, 2차 지지 라인 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때부터 조금 일단 밑으로 빠진 다음 그 밑에 빠진 다음 조금씩 분할 매수해 가면 되겠죠. 자, 그런 모양이 있고 자, 현재로서는 추세가 좀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의 추세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시간은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내일장에서 뭐 그렇게 급반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약간 이렇게 누우면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만약에 호재가 나와서 급반등이 일어난다면은 주가는 다시금 큰 폭으로 상승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길게 보신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주식이니까 좀 빠질 때마다는 조금씩 담아가는 그런 전략들을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이 좀 바닥권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바닥이 아직까지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닌데 이렇게 뭐 쌍바닥이 난다든지 그렇게 될 때마다 조금씩 모아서 가신다면은 또 나중에 되면은 큰 폭이 또 상승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